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내년 가을쯤이면 영끌족들, 푸어족들, 코인족들 버티기 힘들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작년 여름 댓글이니까 이제 곧 있으면 가을이네요. 아니, 곧은 아니구나. 한 4달 뒤? 사실 지금도 걱정됩니다. 영끌, 푸어, 코인족. 지금도 이분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앞으로 계속 좀 버티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 갚기가 힘들어요. 네. 이분들이 좀 과도하게 대출을 벌리긴 했죠. 특히 영끌족. 뭐 집마다 틀리겠지만 뭐 서울 기준으로 보면 영끌족 분들 한 대출을 5억, 6억씩 받았습니다. 후덜덜하죠. 더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문제는 이거 갚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영끌했을 때가 2020년, 2021년 요 사이인데 이 사이 때 금리가 쌌어요. 금리가 싸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원금이자 내는 게 버겁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금리가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달 나가는 대출 원금 금리 내는 게 힘들 겁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얼마 나오는지.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6억 잡고, 자, 6억 잡고 대출 기간 30년, 이자 5.5 계산.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매달 내야 되는 돈 350만 원 되네. 350만 원. 30년 동안 350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대출 금액 6억 잡고 상환 기간 30년, 연 이자 5.5%. 뭐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한 340에서 50만 원 사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 30년 동안 내야 돼요. 근데 연끌하신 분들이 이걸 다 갚아 나가려고 연끌하신 게 아니거든요. 원래 연끌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이 집을 연끌에 사더라도 앞으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산 금액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얻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요즘 이게 잘 안 되죠. 아파트 거래가 뚝 끊겨버리다 보니까. 요즘 대출 규제도 많이 하고 은행에서도 이제 주담대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도 대출 받아야 되거든요. 현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기 힘들죠. 거기다 지금 상황이 또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 괜히 샀다가 덤텅이 쓰일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이제 거래로 먹고 사는 그런 공인중개사 분들은 좀 많이 힘들 겁니다. 요즘에 아파트 이제 거래로 했던 그런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다 망했어요. 상당히 망했어.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아파트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쪽은 거래가 되니까. 월세 쪽은 이제 찾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매매는 찾는 사람이 없어. 아무래도 지금도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영끌 하신 분들 어떻게든 팔고 나오고 싶은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저희 수도권 보면 정말 심각한데, 수도권의 신도시 아파트 보면 매매가 엄청 많아요. 매매를 올려놓은 게 엄청 많은데 막상 거래가 되는 건 없어.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이게. 아마 그분들 이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팔고 나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푸어족들도 지금 힘들죠. 뭐 푸어족 여러 가지가 있죠. 카푸어, 여행푸어, 명품푸어. 네. 그 왜 푸어라고 하냐면 그런 겁니다. 돈이 없는데 할부로 산 겁니다. 내가 지금 자동차 살 돈이 없는데 할부로 자동차 사고, 내가 여행 갈 돈이 없는데 마퉁이나 아니면 카드론 끌고서 여행 가버리고, 내가 명품 산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로 할부로 사버리고. 근데 문제는 이게 갚아나가기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그리고 코인족. 코인족도 진짜 문제죠. 코인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빚이 정말 장난 아니니까 점점 힘들 거예요. 점점. 사실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뭐 집을 살 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대출을 받으면 안 되죠. 욕심이 가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끌족분들을 좀 안 좋게 보다가도 한심하게 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한창 이제 영끌붐이 났을 때 영끌 안 한 사람도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뭐 되는 거 마냥. 그리고 이분들 욕심이 가했습니다. 자기들이 뭐 대출 6억 받고 뭐 아파트 8억에 10억 주고 사도 어차피 집값 오를 거기 때문에 몇 년 되면 이 집값 15억까지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호언장담했었단 말이에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그거 잊었습니까? 분명히 그랬어. 제 방송에도 그랬고.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좋게 안 보입니다, 이게. 그분들이 너무 나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뭐 돈도 없는데 무턱대고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면 안 되고, 그리고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뭐 대출 받아가지고 할부로 명품이나 차 사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투자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이분들이 좀 힘들게 사는 거, 좀 몰락하는 거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저 중에서 살아남은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어났네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엄중한 것이 빚입니다. 제발 아파트가, 비트코인이, 외제차가 내 목숨보다는 덜 중요하다면 빚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본주의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나오는 돈 버는 정보는 돈 버는 정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돈 버는 정보는 없어요. 돈 되는 정보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 유튜브 같은 데 있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소문난 장치 모를 거 없다. 딱 그 짝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말이 있어. 좋은 것은 절대 나눠 가지지 않는다. 돈 버는 정보는 정말 좋은 정보죠. 누가 봐도 좋은 거잖아. 근데 좋은 걸 나눠 가진 사례가 있습니까? 안 나눠 가지죠. 오히려 나쁜 거 나눠 가지지 않습니까? 나쁜 거를 하면 안 되는 것들, 뭐 투자 사기나 폰지 사기 같은 것, 이런 건 같이 하면 안 되는데 같이 해가지고 같이 자빠지잖아. 그래서 누가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들은 좋은 정보가 아닙니다. 나쁜 정보예요. 좋은 정보 자기 혼자 모을 것이지 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왜냐, 이 빚을 제대로 갚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빚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잠깐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괴롭히니까, 못 갚으면. 이 빚 갚는 고통과 이제 빚에 대한 압박이 절대 잠깐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여기 영구적도 봐봐요. 주담대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이분들 계속 받을 때까지 은행에서 계속 전화 걸겠죠. 30년 동안 족쇄를 딱 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지금 영끌해서 주담대 갚아 나간 지가 벌써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길어야 3년이야. 1, 2년밖에 안 된 사람도 있고. 얼마 남았어요? 27, 8년 남은 거예요. 아직 한참 남은 거죠. 반도 안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기 뭐야, 코인족들 그 대출 받은 거 막 심한 사람은 2억까지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되죠. 근데 얼마나 걸릴까? 과연 그거 갚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가 일해서 갚는 사람들. 이 코인족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비토족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저 사람 대출 받을 때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비토족들을 좀 나쁘게 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들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제 방송에 몇 명 오셨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이제 꼬라 박아도, 손해를 봐도, 내가 이걸 털고 나오겠다.
주담대도 안 났습니다. 주담대도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봤으면 아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접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미 여기 발을 담갔으니까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간다 이런 마인드예요. 내가 이거 손해봤으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내가 좀 정신이 딴 데 팔리는 것 같다. 애초에 이쪽은 내 분야가 아닌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두 분 다 지금 하지 말고 이미 손해본 건 내가 열심히 해서 갚아 나가자.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갚을 생각이 없는 거죠. 대출 받아놓고. 근데 문제는 과연 대출 받은 쪽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돈 받으려고 어떻게든 전화 걸고 찾아오고 하겠죠. 이게 잠깐은 끝나지 않는 거죠. 절대로. 빚 다 갚기 전까지는. 이게 무서운 거지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채무 압박이 있어야 되면 정상적으로 못 삽니다. 잠도 안 오고. 멘탈적으로 굉장히 붕괴가 돼요. 뭐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 빚을 꾸준하게 갚아 나가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일은 하지만 원금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도저히 일하는 거까지 못 갚고 그리고 노동력 상실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막 살면 저러면 있잖아요. 밖에 나가기도 겁나고 사람 만나기도 겁나.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정상으로 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거예요. 빚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서민일수록 빚하고는 연을 맺으면 안 돼요.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젊은 나이 때 애초에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데 빚이 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빚을 못 갚은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마통이나 카드론에 손댄 사람 많은데 여자분들은 더 위험한 게 남자만큼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 빚을 제대로 갚겠다고 이렇게 좀 마음먹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빚은 점점 늘어나고 못 갚아서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능력이 안 되면 대출받을 생각하면 안 돼. 뭐 대출받아서 뭐 해보겠다, 장사해보겠다, 아니면 뭐 여행 갔다 오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없으면 좀 안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 없이도 살 수 있게 본인이 좀 마인드맵을 짜셔야 돼. 자꾸 빚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니까 다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애초에 이 빚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없는데. 아무튼 더 이상은 좀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없었으면 좋겠고, 자기가 지금 대출받는 빚이 있으면 어떻게든 갚으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